이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님. 네. 지금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살상무기 제공을 검토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합의한 그 특사단이 온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군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고, 현재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실제로는 이 살상무기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부 장관이 아는 범위 내에서 살상무기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릅니까? 간단하게 좀 답을 해주시죠. 제가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외교부 장관인데도 모른다 그 말이군요. 모른다가 아니고 제가 그런 구체적인 압니까? 모릅니까? 협의 내용에 대해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내용을. 아니, 이거 물어보잖아요. 살상무기 제공 요청이 있었나 없었나 그러면 안다니까. 제가 전반적인 그 협력 방안에 대해서 관심사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는 말씀 말이 너무 긴데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말을 길게 자꾸 뺑뺑 돌리십니까?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 아까운 시간에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두 번째로 살상무기 제공 요청이 있었다면 정부의 현재 상태 입장은 뭡니까? 제공한다, 안 한다, 모른다. 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러브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저희 안보에 대한 위협도를 수준을 평가해서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의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 전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 리스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뻔히 알 텐데 지금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지금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 휴전시키겠다, 지원 중단하겠다는 바람에 한미 동맹의 한 주축인 대한민국 정부가 왜 굳이 이 시점에서 나서가지고 무기 지원 논의를 합니까? 그게 한반도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며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공직자의 양심을 가지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이게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지금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도 지금 휴전 협정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가 지금 개선될 기미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그런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위 가치 외교, 진영 외교에 매달려 가지고 국익을 손상시키면서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훼손하는 그런 무기 제공 논의를 왜 합니까? 그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반성하세요. 국가 안보를 네? 보시는 눈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가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지나가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일에 최대한 비껴서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해지지. 왜 그 나무에 끼어들어가지고 무기 제공을 하느니, 파병을 논의하느니, 이게 어떻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남의 일입니까? 동네 일에 너무 깊이 끼는 것도 그 바보짓이에요.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하는 게 진정한 외교관 아닙니까? 국익이 되는 수준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반성을 촉구합니다. 통일부 장관, 잠깐만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북미 대화가 곧 재개될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남북 대화를 안 하면 패싱 당할 거 아닙니까? 남북 대화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어요? 네, 이미 통일독도령에서 우리 정부는 당국 간 대화 협의체 제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제의만 하면 됩니까? 대북 방송하면서 북한을 비난하고 삐라 보내는 것도 그 소위 온갖 그 지저분한 내용의 삐라를 보내는 걸 방치하면서 대화가 가능합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서 논의가 진행되면은 우리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삐라 보내는 거 좀 중단하게 강력하게 단속하고 대북 방송 해가지고 그 대응 방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거 중단시킬 용이 없어요. 그 문제는 우리 관련 법에 따라서 처리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위가 더 먼저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법에 누가 강제로부터 하라고 돼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본 의원이 한 3개월 동안 장관님을 괴롭혀드렸잖아요. 근데 장관님이 구체적으로 이건 성과다. 일본이 어떻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한 거다. 군함도하고 비교해도 그때는 외상이었지만 이번에는 현찰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지난번에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실 때 부도수표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관님만 모르신 것 같아요. 저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한 번도 이런 일관되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처음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놀라셔서 갑자기 항일 열사가 되셨어요? 초지일관, 저는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했습니다. 너무 결기가 처음부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협상은 처음부터 이기고 싶어 하지 않는 협상인 것 같다. 전문가도 이상한 데서 오고 물론 뭐 최고의 협상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군함도 때도 일본은 그 다음날 바로 바꿨고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지금도 강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외교부 장관님만 일본의 이번 행동에서 놀라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합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걸 내놨기 때문에 제가 놀랐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아까 그러셨죠. 마지막에 보니까 저게 18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자, 보시면, 보면 이미 인정을, 보시면 18시간 동안 바뀌었어요. 금요일 날 22일 9시에 일본이 수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본의 주도사 포함해가지고 일본이 어떤 것을 얘기할 것이 이미 다 알고 했는데 지금 18시간 동안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일본이 정무관이 추도식에 참석하게 된 거라는 말이지 우리가 참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이 차관급 이상 고위인사를 보내달라는 우리 요구를 수용했다는 말이지 우리가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18시간 전에는 못 봤습니까? 네? 일본에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을 못 했습니까? 아니 내용이 그렇게까지 할 줄하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걸 18시간 전까지도 파악을 못 한다고요? 왜냐하면 최종안을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는 그걸 받아낼 능력도 없습니까? 추도식이 결정되어 있는데 일본의 그 추도사를 받아낼 18시간 전까지 받아낼 능력도 없냐고요? 아니, 능력이라는 게 상대방이 내놓아야지. 상대방이 지금 24일 날 하는데 국가 간의 약속인데 18시간 전까지 뭘 얘기할지 몰랐다가 18시간 전에 알고 나서 취소하는 게 능력도 없냐고요. 아니 그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따지면은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현실이 그렇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여기서 결정 주체가 장관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열심히 듭니다. 그때도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실에 보고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제 결정을 질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은 뒤로 빠지고 한 번도 간섭한 것 없이 외교부가 하도록 내버려뒀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아시죠? 그렇게 발표하신 그게 거예요.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다고요? 그건 보고하셨다면서요? 제가 결정해서 결정한 걸 보고 드리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열사가 되신 게 갑자기 열세가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럼 좀 큰 꼬리긴 한데 꼬리가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꼬리를 자르는 것이 외교장관이 아닐까. 지금 결기가 마치 사퇴하실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장관님이 저는 대통령실에 꼬리 자르기에 희생이 되실 것 같아서 오히려 외교부에 관계되고 외교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참혹함을 느낍니다. 뭐 그런 걱정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사퇴 안 하십니까? 네. 제가 질문에 과거부터 이렇게 저만 얘기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네. NSC에서도 얘기가 됐고 통과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발언에 대해서 방금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중요한 순간마다 보고했다면서 지금 추도식 문제는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나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추도식 하고 안 하고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함대원이 다르게 이번에는 챙겼다고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책임지신다는 말에는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맞지만 여전히 그 뒤에 배후에 있는 대통령실의 의도가 매우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배입니다. 외교부 장관님, 네.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우크라이나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부 장관 등의 특사단을 접견하셨죠? 네. 배석하셨습니까? 저는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신원식 안보실장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배석했던데 외교부에서는 아무도 배석을 안 했습니까? 아니, 외교부의 담당 국장이 갔고요. 그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은 별도로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상무기 지원이 논의가 됐습니까? 전반적인 우크라이나 전황과 또 북한 파병군의 동향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보 공유가 있었고요. 전반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그쪽에서 어떤 희망사항 요구는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무슨 희망사항 있었습니까? 희망사항은 그러니까 155mm 포탄 구매 허가를 요청한 듯하다라고 하는 보도가 맞다 이 말씀이네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우리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을 표명을 했고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여기서 제가 아니 아까 않다고 그쪽에 희망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희망사항이 무기 지원을 포함해서 그 방공과 관련된 무기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여러 차례 한국에 요청할 거다는 여러 가지 실효적인 이야기를 대응 젤렌스키 방안, 대통령이 했는데 그 내용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실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교부가 빠진 상태에서 국방부하고 국정원이 주도하는 지금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접견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아니, 제가 있었으면은 여기서 만나기로 됐었는데 제가 귀국하기 전에 먼저 떠났고요. 저는 이태리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네 그러면 공개하기 곤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외통위에 비공개로 관련 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외통위가 아니라 일단 국방부가 주무장관이 해가지고 협의한 상황이니까 국방부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보면요, 무기를 수출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고요.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우리 방위사업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월츠 의원이 매우 화를 내면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가 크고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무기 지원 논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대응 방안은 제가 질의하고 나중에 좀 죄송한데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광산 관련해서요. 이 문제 본질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일본이 이렇게 제대로 약속을 안 지킨다는 그런 이제 사항을 몰랐지 않지 않습니까? 군함도 때 우리가 확인했었잖아요. 근데 장관께서도 지난번에 계속 얘기하셨지만 일본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믿고 물컵의 반을 먼저 채우면 일본이 할 것이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 사단이 났단 말입니다. 이거는 결국 물컵의 반을 먼저 채워라. 그리고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든 안 하든 구두로라도 약속을 하면은 일단 사도광산 관련해서 유네스코 등재에 합의해줘라.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하는 게 더 먼저지 역사적인 여러 가지 청산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고 늘어지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자. 라고 결정한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그게 대통령실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통령께 관련해서 최근에 언제 보고하셨습니까? 수시로 중요한 사항은 수시로 보고를 하고 대통령실에 보고를 합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님께 직접 보고하는 적도 있고요. 그거를 어느 시점에 어떤 문제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PPT 띄워주세요. 10월 29일 날 일본 언론에는 추도식을 11월 24일 니가타현에서 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있었거든요. 우리 외교부가 이걸 몰랐을 리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가능성은 알려왔습니다만 확정적인 날짜를 통보해 온 게 11월 20일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협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불참을 결정하게 된 이유, 그것도 하루를 앞두고 불참하게 된 이유를
합의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내용을 합의 요구를 했길래 합의 수준에 미달하느냐 그걸 보려면 10월 29일 날 일본 언론에서 11월 24일 한다는 보도가 난 이후로 한 달간 어떤 내용을 외교부에서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이 말씀이죠. 합의 수준 7월 달에 합의한 그 일본 대표가 발표한 발언 내용, 전시물에 전시된 내용, 그것이 합의 수준입니다. 최소한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요구였습니다. 네, 김명배 의원님. 네. 다음으로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느끼시는 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행동, 양식이나 아니면 외교부가 느끼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번에 누구야 예와 다케오 네. 외무상을 만나서 유관 표명을 했다 했는데 외교부는 유관 표명 안 했다라고 그러고 또 오늘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강도를 보면은 적어도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공사를 초치했다 하면은 적어도 공개적으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비공개적으로 하고 왜 외교부는 장관님하고 이렇게 다르게 왜 저 자세로 나갈까? 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물꼬를 트고 이니셔티브를 가져온 것은 우리 정부입니다. 네. 오코노키 마사오나 후나시 요시바키 주필이나 전부 다 얘기하는 게 한일 관계의 주도권을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가져왔다. 이렇게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확고하게 주도적으로 당차게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거. 이 의원님들이 자꾸 저자세 외교하는데 이 저자세 외교라는 말이 틈을 안 들을 정도로 그렇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한일 관계 공든 탑 이거 무너뜨렸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계기를 해서 이 차후에도 이 정말로 요번에 그 외무상 만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뭔가 또 새로운 한일 관계 돌파구를 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이런 외교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어떤 외교 신뢰 회복도 중요하고요.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이라든지 또 어떤 외교부나 또 우리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하고 외무성하고 협상할 때도 좀 사전 조율 기능 같은 거 강화시키고 또 이런 현안 문제가 발견됐을 때 탁탁탁 바로 실무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소통과 협의의 채널을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저쪽에서 이 군이나 차관이 이 정무관이 만약에 차관복급입니다만 이 사람이 어떤 교토통신에 그런 식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갔다 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외무성 관리가 당사자한테 알아보면 금방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믿고 그렇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전 조율 강화 기능, 협의 실무 기능, 외교부의 좀 더 당찬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장관님이 중심을 잡으십시오. 이런 말씀.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회를 선포합니다.